최근에 조선일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희 MPK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예요.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민트 혁명이란 말까지 우리가 썼거든요. 민경욱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해서 부정선거를 좀 혁파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하고 있는 그 세력이 저희가 입각해 있는 그 입장과 동일합니다.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정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단지 미국 이기주의, 미국만 잘 사자 이런 것이 아니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싱싱한 크리스티아니티, 싱싱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을 때고, 모든 사람, 우리와 다른 사람조차도 긍정하고 사랑하는 정신이다. 우리가 지금 미국을 바라볼 때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그 미국 이기주의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좀 오산이죠.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아니면 홍보하거나 하는 그 싱크탱크 담당자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쪽 빼고는 모두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 이런 것들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남사스럽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미트 롬니 전 대통령 후보 상원의원도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격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은 저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2023년 9월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뭐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으면 아주 근소하게 트럼프가 우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혀 부정선거가 없고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됩니다. 어떤 후보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를 하는 드산티스나 그 외에도 그 헤일리 전 장관, 전 대사, 펜스 부통령 이런 분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지만, 이분들은 트럼프의 인기를 못 따라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낮은 지지율에서 출발을 해서 대통령이 됐긴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다른 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그냥 미국의 촌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재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고, 4년을 쉬고 또 당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반대자들, 지금 뭐 모든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도가 그냥 전부 다 일종의 모욕입니다. 모욕. 다 거짓말장이라고 했고, 대선 결과를 억지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유혈이 일어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일정이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1월 15일에 공화당 아이오와주 첫 코커스, 이 코커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당원 대회를 1월 15일에 시작을 하는데요. 동시에 재판이 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강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너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반대파들이 일정을 재판과 같이 짭니다. 3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16 연방의회 난입사태 선동 사건의 첫 형사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형사재판을 판사도 바꾸고 날짜도 바꿔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소장을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워싱턴 DC의 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인 판사가 아니라는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한데 흑인이시죠.
타냐 처트칸 2014년에 임명이 된 흑인 여성 판사인데요. 이 판사한테는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소장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멋있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동시에 발목을 잡는 것이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은 미국 대통령은 자유선거에서 뽑힌 지가 오래됐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제도가 이 자유선거 제도인데 여성과 흑인까지 모두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거의 이제 완수가 됩니다. 인디언까지 모두 해서 약 100년 조금 못 돼서 다 이 완성이 되는데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자유선거 제도는 다른 나라와 미국을 구분짓는 가장 위대한 제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부정선거나 탄핵이나 암살 등등 해서 대통령을 갈아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4번에 걸쳐서 암살이 되었고요. 뭐 링컨 대통령도 있고 가필드 대통령도 있고 맥킨리 대통령, 케네디 비교적 최근에도 있었지만 암살 사건은 어떤 것은 뭐 인사불만도 있었고 남북 전쟁 결과에 따른 것도 있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유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은 어쨌든 복잡한 국제 정치, 현실 정치 이런 것들 이유로 대통령이 암살됐지만 확실한 것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제거되었다. 근데 부정선거로 당선된 분도 대통령도 2-3명이 있고 들킨 부정선거도 있고 안 들킨 부정선거도 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대통령 맞아?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말을 했던 것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들킨 부정선거가 한 2-3번 있었어요. 그리고 안 들킨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탄핵, 남북전쟁 직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은 말은 탄핵이 아니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탄핵이 됐던 거나 마찬가지죠. 남부 출신의 존슨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미국의 대통령제가 흔들린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 그 공화당 상원의원 한 분이 비토를 하는 바람에 탄핵이 되지는 않았고 대통령을 지키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분도 안전하게 내려가게 됐고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도 말은 탄핵이 아니지만 사실상 탄핵으로 내려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암살이나 탄핵이나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나라입니다. 대신 쿠데타는 그래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탄핵, 어떤 사람들은 남은 것이 암살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라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운명과 관련해서 트럼프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많은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와 바이든 중에서는 바이든을 지지하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 태극기, 극우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절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막 이렇게 길거리에 유세를 하고 다니거나 말을 할 때 나 정말 김정은하고 친해. 김정은 상당히 똑똑하다니까? 내가 사실은 북핵 위기를 막았잖아.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진전은 없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도되어 있고 문재인 재임기에 엮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좀 우스꽝스럽게 됐는데 실제로 지금도 김정은은 터프하고 스마트하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는 내가 기여를 했다. 김정은과 내가 함께 기여를 했다. 일본 이 녀석들 너무 우리 뺏겨 먹어. 여러분 액면 그대로 들으면은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특히 역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싱크탱크들에서 부끄러움은 왜 우리 몫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부끄러워요. 김정은하고 러브레터가 어떻고 이 사람이 뭘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엄청나게 훌륭한데 그냥 말을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각의 우파 여러분들에게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분은 실제로 그 석유에 대해서도 미국의 그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를 유지하는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소평가하는 것, 그 셰일 혁명을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 것, 이란이라든지 중동을 다루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국제적으로 그 적자를 보면서
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거의 과학적인 그런 현상을 이해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물려서 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소평가하는 것은 동맹의 입장에서는 아주 두려워할 일입니다. 거기다가 주둔비 이런 것들을 좁은 소견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은 우리가 다 구경을 했거든요. 전략적인 인식이 약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련, 러시아보다는 훨씬 더 가감하게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정평입니다. 경제로 중국을 다루겠다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4년 동안 중국을 잘 성공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등장을 하면은 여전히 헤맬 것이다. 너무나 작은 미국, 좁은 미국, 스몰 아메리카를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죠. 그런 면이 그냥 트럼프를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년간 선거전을 할 때요, 같이 법정을 막 다녀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워싱턴 DC 판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다 나를 감옥에 넣는 게 지금 꿈이야, 다 감옥 넣고 싶어 해. 트럼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아예 3월 25일에는 슈퍼 화요일, 슈퍼 투스데이가 있는 3월달, 그 3월 25일에는 성인물 배우와의 관계에 대한 입막음 비용 사건 형사재판도 하거든요. 이런 재판 자체가 사실 망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악관 기밀 유출 사건 형사재판도,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이라는 것이 아예 망신 주고 트럼프 감옥 보내고 트럼프 떨어뜨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트럼프 프루프란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프루프,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방트럼프란 뜻이죠. 방수처럼. 말하자면 트럼프는 당선이 돼도 미국이 끄떡도 안 하고 미국의 동맹이 끄떡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돼. 상원 하원이 미리 준비를 해야 돼.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인 이런 공세를 하고 아무리 망신 주기를 해도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너무 높다. 뭐 말 그대로 암살이 아니면, 또는 심각한 부정선거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정말로 대북 위기가 또 오느냐,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느냐, 미국의 동맹 관계가 상당히 흔들리느냐, 제 의견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장깨를 써서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한다, 극과 속이 완전히 다르고 속에 아주 무시무시한 강력한 위대한 지도자가 들어있다,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인격이나 이념적인 여러 가지 의심을 산 사이에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재임기에 조용히 1776위원회 1776 리포트가 상징하듯이 미국이 이 나라를 만들 때 1776년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미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상황의 미국, 그 미국은 여전히 너무나 멋있었다. 트럼프의 지그재그 발걸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웅혼하게 그 발걸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장 이제 잊지 못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된 이후에 카톨릭에 보내는, 바티칸에 보내는 경고라든지 아니면 미국 PC 세력,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본질적으로 미국 사회의 밑둥을 흔들어버리는 PC 세력, 그런 세력들과 싸워서 미국의 멋짐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트럼프는 분명히 너무 장난스럽고 짓궂고 김정은하고 연애편지나 주고받는 장난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한 미국, 멋진 미국은 트럼프 재임기 때 회복이 되고 있었다. 이건 너무나 이중적이죠. 어쨌든 트럼프 4년은 사실 근사한 시대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좀 복잡한 양상입니까? 총평을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장난기가 많고, 그리고 뭘 잘 모르는 사람 같이 말할 때도 많지만, 그리고 중요한 걸 놓칠 때도 많지만, 트럼프 프루프가 있었다는 것,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어떻게 해도 상원, 하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공화당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을 건재하게 지키고 PC 세력과는 아주 난투극을 했다. 정말 점잖은 펜스나 점잖은 헤일리도 그렇죠. 그리고 뭐 폼페이오, 다들 PC 세력과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도 그 야만과의 싸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만과의 싸움은 점잖게 못 싸웁니다. 욕하면 욕해줍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야만을 대하고 있다. 가짜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를 등장시켜서 사실은 아주 진지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PC와의 싸움이죠. 바로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우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사한 미국이 함께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PC 동성애나 확산시키고 아이들조차도 마음대로 성전환을 하게 하는 그런 정신이 나가버린 미국. 저는 지금 미국 대사도 한국에 오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 그렇게 동성애, 세계적으로 국무부에서 동성애자를 다 대사로 만들고 이런 정말 끔찍한 현실 속에서 이 끔찍한 현실을 끔찍하다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펜스가 하겠습니까? 펜스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분 자신의 근엄함, 점잖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 싸울걸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질러대죠.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도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무시무시한 PC와의 전쟁, 동성애, LGBTQ와의 전쟁, 그리고 가치 붕괴, 기독교 붕괴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적인 싸움을 같이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쉬워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이중적입니다. 말하자면 세계적인 PC 세력이 방종,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 흐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주제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과연 러시아 푸틴 밑에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할까요? 말하자면 PC고 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러시아가 자기 나라 도시 공격을 해버리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소망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소망이다. 사실은 이제 이게 좋은 답변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러시아 두둔하는 건 정말 반대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썩은 사과와 독사과가 눈앞에 있을 때 독사과는 무조건 배제 아니냐, 썩은 사과 중에서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을지는 그래도 남아있지만 독사과는 무조건 배제 아니냐, 그런 요소가 있죠. 어떻게 침략 범죄를 우리가 함부로 지지를 하고, 더군다나 지금 푸틴과 김정은은 뭐 용병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내 특히 우파 진영에서 그 러시아로 기울여 가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전히 러시아, 중국, 북한은 1945년 이래 동일하게 안보 위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부딪혀 있는 이 문제, 세계적인 방종 세력, PC 세력과 또 한편으로는 그 권리의 확장, 시민의 권리의 확장 문제가 여전히 포개져 있다. 그런 경우에 정말 헛갈린다면은 그분들, 그 우크라이나 시민의 눈으로 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눈으로 보자. 제가 이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은 저는 밝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또 동맹이 위협이 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 사실은 힘이 세지 않습니다. 힘이 셀 때가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그 내치는 대부분 다 주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방 대통령이 엄청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힘이 없는 게 미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권력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권력이 강력하게 몰려있죠.